여러분 반갑습니다. 기계일반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죠. 녹화 방송은 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이번 주에 아마 기계 가공 파트 선반 밀링 정도까지 나가고 뭔진 잘 모를 거예요. 아마 이제 배우면 알 거고, 다음 주에 강한걸 선생님 수업을 마지막으로 아마 이제 온라인 강의가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자, 일단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계재료 및 기계공작입니다. 앞서서 우리 기계재료에서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지, 재료가 어떤 성질이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봤고, 재료의 시험, 검사, 재료의 시험법, 경도 검사, 파괴 시험, 비파괴 시험으로 나눠가지고 안에 있는 형광, 자기 비파괴, 침투 비파괴 등등등 다양한 시험 검사법과 샤르피 충격, 아이조드 충격 시험, 그 다음에 비커스 시험, 이런 다양한 검사들을 통해서 재료의 경도값이라든지 충격값, 파괴값, 인성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재료의 종류와 특성과 용도에 따라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맞죠? 이제 우리는 이러한 재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재료를 우리가 원하는 형상으로 가공을 할 때 어떠한 가공 방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기계 가공 파트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우선적으로 학습 목표는 가공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깎거나 어떻게 깎는지, 깎을 때 어떻게 깎는지,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깎는지, 이런 것들이 있고, 기계 가공에 따른 각 가공 방법, 가공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 면을 깎을 때 면을 세워서 깎는지, 눕혀서 깎는지, 아니면은 깎을 때 회전체가 깎는지, 아니면은 왕복을 통해서 스크라이빙 이렇게 긁어서 깎는지, 이런 가공 방법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측정기의 측정 방법을 숙지하고 부품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가공을 하고 나서 측정기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길이에 맞게 가공이 되었는지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측정 오차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부품을 정확하게 측정을 하여야지 내가 가공을 했을 때 원하는 길이만큼 정확하게 가공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가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기계 가공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설계된 제품이 완성될 수 있도록 기계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과정, 이 과정을 기계 공작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죠. 설계된 제품, 우리는 항상 어떤 제품을 받을 때 설계 도면을 받습니다. 이 설계 도면을 통해서 기계를 가공을 하는데, 이러한 기계, 절상용 기계, 가공용 기계, 어떤 특수 용도의 기계를 활용하여서 설계된 제품을 완성시키는 것이 기계 가공의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계 가공에는 물론 깎아내는 절삭 가공과 그 다음에 어떤 다양한 에너지들을 활용하는 특수 가공, 그 다음에 깎아내지 않고 이렇게 망치로 두들긴다든지 아니면은 센 물로 녹여서 붕어빵 틀에 붓는 것처럼 이러한 비절삭 가공, 이 세 가지 가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요 세 가지 가공의 분류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절삭 가공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절삭 가공은 한번 읽어볼게요. 단단한 재질의 공구와, 자, 공구에 한번 체크해 봅시다. 우리 공구가 뭘까요? 일단 궁금증을 가진 채 계속 읽어봅시다. 연한 재질의 공작물, 공작물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이 공구와 공작물이 서로 접촉한 상태에서 상대 운동을 하면서 공작물에 칩이 발생되며 깎여 나가는 현상. 자, 단어가 참 어렵다, 맞죠? 일단
공작물보다 단단한 재질의 공구를 활용해서 공작물을 깎아낸다는 건 알겠어요. 자, 공작물을 깎아내서 칩이 발생한다. 이 칩이 발생하는데 이 칩이 발생하는 것을 절삭가공이라고 한다. 라고 돼 있어. 우리는 공작물을 예로 들어볼게요. 자, 우리 연필 깎는다 맞죠? 연필 요즘에는 연필을 쓰지 않지만은 연필을 처음에 보면은 이런 원통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앞부분에 심이 있죠, 이렇게. 우리 이 연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앞부분을 잘라내야 됩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 앞부분을 깎아내서 이렇게 연필심이 싹 나오도록 깎아냅니다. 요 나머지 부분을 깎아내죠. 이렇게 연필을 깎을 때 우리 이 연필의 요만큼, 이 파란 부분만큼 이렇게 깎여 나온다 맞죠? 요런 식으로 이게 이제 연필 깎기 안에 들어가겠죠. 우리는 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공작물에서 발생되는 칩이라고 합니다. 칩. 깎아낸 필요 없는 부분을 칩이라고 합니다. 이 칩이 발생하고 우리는 이 완성된 이 친구를 공작물이라고 하는데, 공작물. 이때 가공을 하는 연필 깎기가 공구가 되겠습니다. 연필 깎기가 공구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연필 깎기는 연필을 깎는다 맞죠? 연필이 공작물이 될 것이고 연필 깎기가 연필을 깎는 공구가 될 것이며 그 깎았을 때 나오는 부산물이 칩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일단 이 연필이 쇠 혹은 우리가 필요한 그 기계 가공이라든지 설계에 필요한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형상의 절삭 가공, 뭔가를 깎았을 때 부산물이 나오고 나머지의 형상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는 절삭 가공이라고 한다 라고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입자 가공이라는 것이 있죠. 입자 가공은 미세한 입자들로 가공을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미세한 입자들로 가공을 하니까 그만큼 공작물이 정밀하게 다듬어지겠죠. 미세한 입자 가공을 하니까 공작물이 정밀하게 다듬어진다. 다듬질, 마지막으로 다듬어주는 가공을 하는 것이 이제 입자 가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자 가공의 큰 특징은 공작물의 소모량보다 공구의 소모량이 크다는 것입니다. 자, 절삭 가공에서 보면은 공구는 소모가 되게 적습니다. 하지만 입자 가공에서는 공작물이 깎여 나가는 것보다 공구가 깎여 나가는 게 더 양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지우개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공책에 뭔가를 지우죠. 근데 공책은 닳지 않지만 지우개는 닳는다. 이때 공작물은 공책이 되겠고 지우개는 공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칩이 발생하는 것이 이제 절삭 가공의 특징이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특수 가공을 한번 살펴봅시다. 두 번째로는 이제 특수 가공인데, 특수 가공에는 뭐 전기 에너지를 활용하거나 광 에너지를 활용하거나, 광은 빛이죠. 빛의 에너지. 전기 화학적 가공 방법이 있고 화학적 가공이 있습니다. 자, 우선 전기 에너지부터 살펴봅시다.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나 운동 에너지로 변화하여 가공한다 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면은 이제 미세한 번개를 쳐서 재료를 파먹는 어떤 그런 가공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전해 가공이라고 하는 방법인데, 전기라는 것은
이제 뭐 이런 네모난 판넬에 전선을 이렇게 통과시켜서 이 부분을 U자로 자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가 흐르는 선을 통해서 이렇게 가공을 하면은 이 친구는 나중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되고 다른 한 친구를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해서 이거 두 개를 결합하는 이러한 제품을 만들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와이어컵 방전 가공이라는 가공 방법이 있습니다. 이 와이어컵 방전 가공은 책에 보시면은 교과서 페이지 77쪽 그림 2-61을 보시면 중간에 선이 하나 흐른다 있죠. 이것을 와이어라고 하는데 와이어에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전기를 흐르게 합니다. 이 전기를 흐르게 하여서 밑에 있는 가공품을 자르는 것이죠. 공작물을 잘라서 어떠한 형태를 통해서 이러한 부품을 생산하는 것.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가공을 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광에너지 두 번째로 이제 광에너지를 살펴봅시다. 광에너지는 우리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거 공상과학 소설이나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은 이제 레이저 빔, 스타워즈에 이제 레이저 검이 나온다, 맞죠? 광선검. 이러한 광선검처럼 이런 광선검이나 레이저 빔 등을 통해서 가공물, 공정물을 가공을 하면은 이제 광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재료를 녹여서 증발시키는 소모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에너지는 보통 재료를 증발시킨다. 이렇게 녹여서 증발시킨다라고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전기화학적 가공이 나온다, 맞죠? 전기화학적 가공과 전기에너지 가공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전기에너지는 전기로 분해시켜서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분해시키는 게 전기화학적 가공이고 전기 에너지 가공은 전기가 흐르는 어떤 공작물을 통해서 가공을 하면은 전기 에너지 가공입니다. 자, 그 차이를 확실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전기화학적은 전기가 흐르지만은 화학적으로 부식되는 현상을 통해서 전기분해를 통하여 가공을 한다 라고 알면 될 것 같아요. 전기분해하는 성질, 공작물의 전기분해하는 성질. 좋습니다. 자, 화학적 가공을 한번 살펴봅시다. 화학적 가공은 말 그대로 그냥 염산 붓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 염산을 부어서 어떻게 제품을 부식시켜 가지고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염산을 부었을 때 원하는 모양의 어떤 그 틀이 있어야겠죠. 안 녹는 틀을 통해서 그 부분적으로 부식시켜서 제품을 가공하는 방법, 이러한 특수 가공법이 있다 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